최경영의 최강 시사. 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예,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뚱뚱뚜루루 저 앞에 로고가 아주 좋습니다. 예, 선택 잘하셨어요. 네. 예, 제작진 칭찬해 드립니다. 저도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네, 귀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우리가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요. 이게 떨어질 때 사실은 사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그 기업이나 그 부동산이 좋은 거라면 네네. 떨어질 때는 사실 겁나서 잘 못 사요. 그럼요. 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근데 떨어지든 올라가든 예. 이제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 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예. 왜 그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왜 옛날에 오락 프로그램에서 예. 풍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멈춰야 되죠. 그렇죠. 네, 넘어가면 뻥 터지잖아요. 그렇죠. 네. 돌아가면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시점을 딱 보는데 어떤 사람은 에이 좀 더 기다리지라고 했을 때 좀 이르게 그렇죠. 빨리 하는 분이 계시고 막 이러면서 야, 네. 너 왜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라고 하면서 버텨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시점이 다르거든요. 위험도에 관한 시점이 다르군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위험을 어디까지 내가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그게 이제 팔 때든 살 때든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더 지금보다 끝까지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예. 그다음에 나는 좀 일찍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성향이 바로 뭐냐면 의외로 예. 이성이 아닙니다. 감정의 차이예요. 이게 숫자. 네네. 이성이 아니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고 감성의 차이군요. 네. 예.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안 파는 분들. 그다음에 내려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못 사는 분들. 물론 매수와 매도의 심리는 분명히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차이가 있는데 계속해서 못 사고 못 파는 분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후회라고 하는 감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못 사고 못 파는 사람들의 특징이 네, 후회. 만족보다는 후회. 그냥 과거지향적이구나. 네, 그래서 뭔가와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 없이 경기에서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심리학에서. 왜냐하면 후회는 언제든 할 수 있고, 후회랑 만족을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동시에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아내가 저와의 결혼을 언제 후회하냐면 옆집 남편과 비교했을 때. 예, 누구나 그렇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옆집 남편보다 제가 낫다고 해서 저와의 결혼을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잘해줘야 돼요. 제가 잘해줘야 돼요. 예. 네, 그게 무슨 흥미롭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옆집 남편이 막 범죄자라고 해서 저와의 결혼을 만족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인간이 저한테 자기한테 잘해줘야 제 아내가 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뭘 못 사고 못 판다라는 얘기는 그 주식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상황을.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5% 올랐는데 네네. 시장이 좋아서 20% 30% 올라. 네네. 근데 그쪽 분야는 좀 위험성이 있어 보여. 그렇죠. 근데 그때 그쪽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는 네. 자신의 그 위험에 대한 뭐랄까요 수용성 그렇죠.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렇구나. 생각해 보니 그러네. 네. 그럼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덜 떨어지겠지.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파는 사람들은 특히나 그리고 자기가 가지게 되면은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증여 효과. 더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인도우먼트 이펙트. 그러니까 증여 효과라고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건데요. 그냥 이런 물, 그냥 머그컵, 초콜릿 이런 걸 그냥 학생들한테 줘요. 그런 다음에 무작위로 줍니다. 그럼 머그컵 받은 친구들은 초콜릿 가지고 싶어요. 초콜릿 받은 친구들은 머그컵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제가 알았어. 그러면 옆에 일단 두고 있어. 1시간 15분 강의 후에 바꿀 수 있도록 해줄게.
강의 시작하기 전에는 거의 90% 학생들이 바꾸고 싶어요.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이 속담이죠. 그렇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였어요. 처음에는. 네, 그렇죠. 근데 1시간 15분 강의 후에 제가 자 이제 바꿀 사람 바꿔라고 하면 아까 시작할 때 90%였잖아요. 예. 10%도 안 바꿔요. 나한테 1시간 15분 있었거든요. 그 주식에 어떤 기업에 특정 기업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 네네. 보통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처럼 손바뀜이 많지 않습니까? 매매 거래를 많이 하면 그 기업에 관한 애정보다도 특히 근데 부동산에 그렇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겠습니다. 자기가 살면서 그 단지에 애정을 느끼고 우리 집, 우리 아파트 너무 좋아 이거하고는 다르겠네요. 주식 투자는. 제가 봤을 때 부동산은 예.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이 증여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너무 그러네. 자기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강한 거고. 우리 동네 너무 좋아. 그렇죠. 왜냐하면 예. 자기의 아이덴티티까지도 들어가니까요. 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평가까지도 받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니까. 나는 어느 동네에 산다는 것이.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남들한테 말하지 않는 이상 그게 뭐 별 그건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재밌는 건 음. 주식은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애정이 너무 적어요. 그렇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위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명품 백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명품 백을 만드는 회사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유명한 사실은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조언을 하거든요. 네. 명품 백을 만드는 회사를 아예 사라. 네. 그런 주식을 사서 그것에 일종의 이제 프라이드를 느껴라. 그렇죠. 자긍심을 느껴라.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외국인들이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참 인상적인 문화는 외국에서 진짜 외국 친구들이랑 제가 심리학자랑 얘기할 때 예. 나 그 회사 주식이 있잖아.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명품을 만드는 회사 예.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들어볼 일이 없는 거죠. 아. 네. 오히려 그쪽에서는 자긍심을 찾아야 되고.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왜 그런데 주식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가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그래야 공부를 하게 돼요. 세상 공부를. 투자를 왜 하느냐라고 네.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시면 투자는 세상에 대한 나만의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 나만의 철학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주식을 쭉 보면서 투자도 하고 오랫동안 가져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라 시총을 보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시가총액. 그렇죠. 예. 시가총액을 보고 그다음에 어떤 기술이 개발됐나 그 회사가 어떤 다른 것과 어떤 비즈니스를 하나 이걸 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보게 되면 그걸 얘기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경제에 대한 나의 얘기의 품격이 올라가잖아요. 게다가 이 변화 시대 변화의 가장 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련해서 네, 이제 주식 네. 시장을 쭉 보시면 어떤 방향으로 전 세계가 가는지 특히 이제 환경 문제 대두되고 있으니까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예. 계속해서 그런 얘기에 뭐가 묻느냐? 사실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지식이나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묻어오죠. 아. 네, 좋은 대화들이 묻어와요. 아. 그래서 심리학자들에게 주식을 만약에 이제 오늘은 주식을 말씀하시니까 주식 투자 같은 걸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거는 세상에 대해서 더 현명해지고 나의 격을 높이고 내가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나의 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결국 뭡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가면 어떤 철학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죠. 그런 측면에서 참 투자는 권유할 만합니다. 네, 예. 맞아요. 네. 강점자님 교수님 머리 자르셔서 더 잘생겨 보입니다. 예. 아, 네. 예. 예. 7617님. 그래서 제가 머리에 사서 무릎에서 팔았나? 예. 무릎에 사서 머리에 팔아야 되는데 머리에 사서 최고점에 사서 무릎에 팔면 이게 안 되는데 무릎에 사서 어깨 정도에 팔아야 되는데요. 교수님은 투자 성공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를 강연자로 불러주신 기업의 주식을 그날 혹은 그날 다음날 오전에 2주, 3주에서 5주씩 사요. 저의 이론은 뭐냐? 저의 예. 철학은 뭐냐? 예. 심리학자를 불러서 강연을 들을 정도의 기업이면 공부를 하시는 기업이고 네, 그리고 공부를 하시는 기업은 미래가 있다. 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주에서 3주 산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임처럼 만드는 거예요, 제 스스로. 그래서 제가 또 3주를 사거나 이러면 다음에 그 기업이 또 부르시잖아요. 예. 그럼 제가 가서 재밌게 장난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 오늘 제가 강연자로 온 것도 있지만 예. 소액주주로서도 왔다. 그런 측면이. 그 다음에 그 투자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점에 내가 어떤 타이밍을 잡아서 네. 아주 저점에 들어갔다가 네. 100% 들어갔다가 100% 고점에 빠져나온다. 이런 들어갔다가 빠져나온다. 내 모든 돈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온다. 이거는 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아주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제가 왜 3주 5주씩 사느냐. 그렇죠. 나는 그 기업에 그러니까 주식을 가진다는 건 예. 궁극적으로 난 그 기업에 관심을 가진다예요. 그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보겠다, 생각하겠다. 그렇죠. 라고 하는 심리적 권리를 가지는 것도 같이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현금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포트폴리오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금도 투자 포트폴리오에 항상 들어가 있는데 네. 그 비중을 뭐 90%를 할지 현금의 비중을 또는 뭐 10%를 할지는 그때 이제 판단에 달린 거겠죠. 그렇죠. 그 비중을 정하는 것도 자기의 개인 이론과 철학이에요. 그렇겠습니다. 그 비중을 정하는 것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100%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항상 100%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예. 심리학에서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네, 투기랑 투자는요. 도박이랑 게임의 차이와 늘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근데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 그 있었잖아요. 네, 네, 예, 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전직 기자가 쓴 건데 그때 아주 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 20년 이상 된 투자자와 20년 이상 된 목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0년 이상 된 목수는 누구보다도 더 잘 어떤 뭐 데스크를 할지 책상 의자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20년 이상 된 투자자, 전문 투자자는 그때 시점에 처음 투자를 한 사람보다 더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은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 구절에서 제가 느꼈던 건 예. 그렇기 때문에 목수께서 하시는 일은 예. 하나의 보이는 일이에요. 예. 근데 투자는 안 보이는 거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이거든요. 그 투자와 목수의 얘기는 목수는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변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투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라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이다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운이 좋아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걸 도박이라 그러죠. 그렇구나. 통제할 수 없는 변수와 통제할 수 있는 변수에 관해서 네.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통제할 네.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꾸 도박이 되는데 예. 더 심각한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자꾸 하고 나는 운이 좋아 이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문가 말일수록 더한 믿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전문가가 틀렸을 때만 계속 봐요. 쟤도 틀렸잖아. 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A라는 전문가가 쫙 듣고 있다가 맞을 때는 오케이 지나가 이러고 난 다음에 틀렸을 때가 나올 텐데 이거 봐요 틀리잖아. 이런 식의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전문가의 말은 안 듣고 주위에 있는 친구 말은 듣는 그런 20년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결국은 그러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하면서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겸손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예. 그러면서 늘 인더스트리 배우는 산업은. 자세로. 그렇죠. 그래서 과거보다 좀 더 나아지고 나아지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걸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어떤 도구, 방법, 과정으로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투자를. 네. 야, 이게 투자와 심리학이 만나니까 참 철학이 되네요. 예,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2021년 마지막 날인데 예, 나와 주십니다. 네, 31일.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하남분기점